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슈퍼리치만 아는 계산법 오늘 2부 이어가겠습니다. 샘 월튼 월마트의 창업자인데요. 월마트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샘 월튼은 더 못 들어본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얘기를 일부에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유통업의 제국 질서를 만들었구나를 알게 되고 예. 그거와 관련해서 자영업자분들 참고하실 게 굉장히 많고 저 같은 직장인들도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 양식을 들으면서 예. 일단 절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예. 찐부자까지는 안 돼도 그 사고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그리하여 샘 월트는 아칸소주의 첫 월마트를 세웠더라. 예.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더라는 예. 얘기는 우리 2부에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도시잖아요. 예. 월마트가 생겨서 뭐 우리야 뭐 우리도 그런 이슈가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방에 쇼핑몰 하나 만들면 거기에 상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고 젊은이들이 모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칸소는 여전히 작은 도시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하나 세웠다고 엄청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갑자기 뭐 직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광고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올까? 광고비를 많이 집행할까? 뭐 이것부터 예.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서 다 불리하잖아요. 음. 개인이죠. 돈이 많지 않죠. 소도시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한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샘 월튼을 이제 어떤 뭐 경영 평론가가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천재 유통업자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이거 세 가지를 다 장점으로 활용해요, 나중에.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예. 과거 유통업자들은 하지 않았던 그런 그쵸.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얘기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혁신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꼭 IT나 신기술만 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라는 나도 거예요. 할 수 있어.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음. 그 뭐 샘 월튼은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인구 10,000명, 7,000명 이하의 5,000명, 7,000명의 소도시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 지역을 경쟁자들이 큰 회사들이 너무 작다고 안 들어오니까 경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지역을 독점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계속 이 성공 방식을 복제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복제해 나갑니다. 여기서 성공했어요. 똑같이 방식에서. 그래서 인제 뭐냐면 그 아칸소가 주가 굉장히 작은 주인데 샘 월튼이 살아있을 때 아칸소에만 할인점을 57개를 집어넣어요. 그래요? 예. 오. 그 작은 주에. 오. 그때 그리고 뭐 그 다른 업체들은 뭐 거의 안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를테면 미주리 스프링필드 지역에서도 이제 한 사례가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160km 이내에 월마트 매장은 40개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 최대 할인점에도 K마트는 3개밖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작으니까 안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런 거고 두 번째 자기는 대대적인 광고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까 돈이 말씀하신 없으니까. 대로. 예. 그래서 또 샘 월튼은 뭐냐면 작은 도시는 입소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거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거군요. 여러분들 네. 보시면 그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만 누구 집안에 뭐 했다 다 알잖아요. 그 미정원 집 아들이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이 유대가 돼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샘 월튼 그것도 알았어요. 그걸 자원으로 활용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런 데서 크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월 전단지 그 하나 정도 뿌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신문에 당신 예. 또 신문 많이들 보니까. 예. 신문 같은 데도 하고 그냥 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할인점 가면 뭐 꼭 생활 필수품 중에 뭐 예를 들면 화장지다. 음. 그러면 화장지 최저 가격 특가해서 하루 뭐 10만 개 그거. 뭐 소진해서 그거를 앞에다가 탑처럼 쌓아 놓잖아요. 네. 그게 샘 월튼이 처음 했던 방식이에요. 그거 굉장히 혹해요. 내가 그러니까 저기 이제 껴야 될 것 같다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케팅을 소도시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정말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예. 자기가 굉장히 잘 알아야지만 가능한 예.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제 매장 크기도 음. 큰 뭐 그 당시 최대 업체가 K마트여서 K마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멀트는 이제 그렇게는 자기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매장 크기도 소도시에 맞게끔 어. 자기가 이제 고안을 하죠. 음흠. 그러고 나서 그 자기네 본사는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같은 데서 본사를 검소하게 자기 차처럼 픽업 트럭 타고 다니듯이. 예. 예. 그런 식으로 인제 약점을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음. 약점을 극대화시켜내는 방식으로 음. 했기 때문에 음흠. 이 사람 보고 인제 뭐 아까 말씀드렸죠. 혹자가 인제 "천재 유통업자다." 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혁신. 거기서 이제 혁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면은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자기가 돈을 들이지 않은 뭐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포착해서 그것을 네. 자기의 어떤 사업에 이용하고 이런 건 굉장히 혁신적이긴 한데 네. 자기가 자기가 모방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모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열심히 지금 월마트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걸 발견한 이제 대형 다른 유통업체들이 예 맞아요.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 없었어요? 근데 세멀튼이 그런 얘기를 해요. K마트 그 당시에 CEO였던 사람이 세멀튼을 보고 그 지금 월마트를 주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음. 다른 임원들이 다 무시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세멀튼은 네. 뭐냐면 자기가 너무 작은 곳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운 좋게 나를 거들떠보질 않았다. 견제받지 않았다. 예. 예. 그래서 자기가 나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음. 시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음흠. 만약에 그걸 빨리 세멀튼의 방식을 이해했었으면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최고 경영자 한 명, 창업자 한 명의 어떻게 한번 판단하느냐가 사실은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는 10년,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런 세멀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고 네. 세멀튼이 인제 또 베낀 것 중에 제일 재미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창고형 매장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을 때 세멀튼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저 창고형 매장이 할인점을 또 혹시 될까? 위협하지 그래서 않을까? 자기도 창고형 매장을 해야 음. 되겠다. 그러니까 60 년대에 창업을 했고 월마트가 예. 코스트코가 80 년대에 예. 생겼더라고요. 예. 고전에 네. 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음.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창고형 매장을 만듭니다. 당연히 거기를 가죠. 가봤겠죠. 예. 거기서 네. 가서 인제 막 이렇게 찍고 뭐 쓰고 베끼고 있으니까 어떤 덩치 큰 경비원이 와 음. 가지고 끌고 갑니다. 음. 그러면서 인제 거기 솔 프라이스 동업하는 사람들한테 끌고 갔는데 음. 거기다 뭐 녹음하거든요. 음. 세멀튼이 나중에 아이디어가 생기면 적는 것도 바쁘고 음. 귀찮으니까 항상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녹음을 해요. 뭐 직원들하고 회의하다가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까먹을까 봐 음. 녹음을 하고 반드시 써먹어요, 그 음. 방법을. 음음. 그러니까 뭐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 녹음기도 압수당하고 너 당신 뭐야? 영업 기밀을 지금 가져가려는 거야? 그러면서 녹음기를 뺐었어요. 예. 근데 오. 거기서 인제 그 사람이 나중에 주죠. 음. 나중에 주고 녹음기도 하나도 안 지우고 안 예 나 지우고. 안 지우고 주고 강호의 도가 그래도 좀 살아 있네요. 그리고 인제 이 프라이스라는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건 그때 거기서 짐을 정리했던 그 솔 프라이스 직원이 한 명이 음흠. 코스트코 창업자입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짐 세네걸 회장이라고 어. 그래서 인제 저는 코스트코는 인제 소위 말해서 그 마크드 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익률을 무조건 정해 놔요. 그게 한 15%인가 저 기억이 잘 안 6%인가 해 가지고 그 이익을 더 남길 수 있어서 남기지 않아요. 그 대신 회원제를 받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음흠. 우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 이것이 굉장한 혁신이에요. 음흠.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때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제 세멀튼도 그걸 베껴 가지고 그 샘스 클럽을 만들죠. 그렇지 창고형 매장이 이제 도래할 수 있다 그 시대가. 네. 예. 창고형 매장을 음. 그렇게 해서 인제 창고형 매장 사업을 샘스 클럽을 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음흠. 근데 경쟁자들은 뭐 세멀튼이 이러는 것 자체를 인제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음.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HBM 전 반도체 잘 모르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회사였는데 HBM을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었죠. 예. 예. 그 한 번의 또 의사 결정이 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음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85년도에 보니까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인물로 이제 샘 월튼이 딱 자리 예. 잡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85년도에 일단 왕좌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올드 비즈니스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미 레드오션이었던 시절이었고 지금도 되게 많은 가장 경쟁자들이 치열한 시장이죠. 리테일업은 원래 소매업은. 그렇죠. 예. 그리고 소비자들이 변하는 마음을 그때그때 그 욕구를 해소시켜야 되는 예. 막중한 그런 또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월마트에 한번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월마트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아마존에 좀 밀리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월마트 계속 올랐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예. 그 대신 이제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크게 성공을 하면 성장률은 좀 떨어져요. 기울기는 좀 예, 낮아지지만. 기울기는 낮아지지만 월마트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비싸가지고 PER이 그 퍼라고 그러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거죠. 주당 이익으로 나눈 건데 뭐 그래서 PER이 10이다.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이 현재 벌어를 내 기업을 통째로 샀을 때 기업이 현재 벌어를 들이는 돈으로 10년 만에 내가 원금을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코스트코는 PER이 거의 IT 기업이에요. 한 50배가 넘어요. 그렇게 될 수가, 유통업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 50배가 넘어요, 퍼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코스트코 짐 세나 회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쳐다보는데 떨어지겠지 비싸서. 떨어지겠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3년을 지켜봤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PER 보면서 자기 매수 시점을 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러면 내가 영원히 못 사겠다 해서 기념으로 한 주라도 사자 그래가지고 한 주 한 100만 원 넘거든요. 한 주 샀어요, 저 개인적으로. 센터장님도 산 주식이다. 한 주 약간 이런 한 주 느낌. 한 주 사서 그러니까 그 코스트코의 짐 세나걸 회장은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그냥 한 주 샀어. 이거 내가 뭐 오르든 내리든 여기서 반토막 나면 또 살 거고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한 주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경영자인데 이 사람 살아 있을 때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건 팬심이고 그거 예. 말고 진짜 유통업이 이런 모델을 계속 유지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도래하는 시대에도 괜찮을까? 이런 관점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아마존에 등장을 하면서 그 아마존이 지금 매출도 앞서고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기업 문화 굉장히 터프하다 그러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도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뭐냐면 아마존 데스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마존 때문에 죽는 기업들 리스트. 어머나 무섭다. 아마존 데스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아마존 데스를 제가 짧게 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당연히 월마트, 그쵸. 코스트코, 타겟 다 들어 있어요. 전통적인 유통업 예, 그다음에 모델. 바이더 뭔가 그 가전 제품 파는 그 미국의 유명한 소매업. 게 있습니다. 제, 바이더 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봤는데 월마트랑 코스트코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 다 저희 오프라인 예. 업체들이군요. 이제 월마트는 온라인도 접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코스트코도 온라인 쪽에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도 회원제처럼 뭐 만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조차도. 예.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기업 M&A도 했고 온라인 비즈니스 키우고 있고 그러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은 정말 유통화 공부하신 분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주로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기업이 좀 DNA 같아요. DNA? 오랫동안 창업자가 가져왔던 그 저비용 구조의 사업 모델.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이제 그 지역적인 그 지역의 이제 오프라인 공간. 그 다음에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햄버거 같은 거 핫도그 되게 싸게 팔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식의 뭐 비즈니스 같은 것들 온라인에 줄 수 없는. 그 경험. 이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그런 경험. 경험들을 자기네 기업 문화의 특유의 DNA를 접목시켜서 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그건 그러고 보니까 숫자로 환산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게 샘 월튼 뭐 내용들 보면 직원들 간의 유대 같은 것도 굉장히 굉장히 강조하는데 굉장히 중요시하죠. 무슨 조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월마투는 구호를 외쳐요. 구호를. 구호가 뭔가요? 그게 월마트 뭐 이런 월 건가요? W 그럼 월 이렇게 그 외치는 게 있는데 Give me a W. Give me an A. Give me an L. Give me a squiggly. Give me an M. A. R. T. What's that spell? 아직 까먹었다. 아 그거 약간 저희 한국 조직 문화에서는 PSD 그 오지 않아요? 그게 재미난 게 한국에서 배워간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못된 거 배워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 아침 조회하는 그런 거요? 그죠. 어느 테니스 공을 이제 납품받으려고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근데 그 브랜드 이름도 어떤 회사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자서전에는 브랜드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한국의 테니스 공을 수입하기 위해서 가서 샘 월튼이 아침에 모여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걸 보고 샘 월튼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인이 그 자서전 남편이 뭐냐면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서 저걸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안달이 났다는 표현 일을 어째?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샘 월튼은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모방해 갖고 가서 월마트는 미국 기업인데 직원들이 모이면 구호를 외치고 그 뭐 이런 거죠. 뭐 그 샘 월튼이 이제 미국에서 그 훈장을 받아요. 훈장을 받았을 때 그 축하연을 그런 뭐 호텔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 강당에서 해요. 그럼 그때도 직원들이 와가지고 같이 또 구호 외치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국에서 배워간 건지 모르고 봤을 때 예.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왜냐면 막 직원들도 예. 되게 편하게 말하고 예. 샘 월튼 본인이 막 야, 네 아이디어 얘기해봐. 그리고 자기가 막 수용하고 이런 문화가 있다고 들어서 예. 그 장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그것도 모방을 제대로 좋은 그쵸. 부분만 이렇게 슈킹해 간 거군요. 예. 그러니까 샘 월튼은 자기가 항상 그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샘 월튼이라는 경영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전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베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 삶을 더 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방송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가 누구 원천이 어떠하든 간에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나은 존재, 뭐 나보다 나은 기업, 뭐 그걸 찾아서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학습하는 태도예요. 그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게 학습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결과만을 쫓지만 기본적으로 과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지속적인 학습가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 월튼 같은 경우가 유통업은요, 이를테면 IT 기술 같은 것들을 막 접목해야 되거든요. 물류도 요즘은 이제 사실은 유통업에서 로봇도 하잖아요. 아마존 같은 데는 네. 뭐 물류도 하고 자동화도 하고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샘 월튼은 IBM의 그 퍼스널 컴퓨터 자체가 보급도 되기 전에 기업에 컴퓨터를 도입하고 싶어서 IBM 강좌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 모방이라는 표현이 부족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 대단한 학습가예요. 근데 학습을 할 때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소매업에 맞는 학습 방식을 찾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장사 제일 잘 되는 곳에 가서 관찰을 하고 심지어는 그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고 물어보고 매대 높이부터 매장 크기부터 물건 진열해 놓은 방식까지 다 보면서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통 비판하기를 더 좋아하지 베끼기를 더 좋아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직원들 사이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뭐예요? 아 식당인가요? 아닙니다.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아 그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피엔스에서 나옵니다 그거. 그다음에 저기 스탠포드 대학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 인사론 책 별로 안 보는데 제프리 페퍼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인사 조직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 책만 보거든요.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뒷담화가 어떤 식으로 이 유통업에 회사 내 적용이 정보가 되는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아, 거기다. 네. 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거기서 뒷담화할 때는 칭찬을 뒷담화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다 그건 하는 거죠. 앞담화로 하지. 예, 네. 예. 앞담화를 그 잘한 거죠. 아부에 가까워지는 거고. 네, 네.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부도 기술이 있어요, 진짜. 저 재주가 없지만 그쪽에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남으로부터 배우려고 그러는 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인간은 잘 행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세멀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했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늘 충실했던 사람인 거죠. 그 음. 학습가로서의 태도가 늘 있었던 거고, 이거는 뭐 투자가든 사업가든 여러분들께서 뭐 이 프로 우리 부자들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부자들이 세멀튼도 그런데 운이 좋았다고 다 얘기해요. 저도 옛날에 기자 시절에 인터뷰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기 사장님 죄송하지만 운이 좋았다는 얘기 빼고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러 다 그 말이 들어가요. 운이란 것은 반드시 들어가지만 이거를 우리가 차치하고 나서 나머지를 봤을 때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든 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학습을 하든 아니면 관찰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학습가적인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자들의 뭐 자서전이나 일땡이나 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다. 좋은 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무조건 자기화한다. 예. 아하, 알겠습니다. 자기화까지 100%는 안 되더라도 시도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워렌 버핏 파트너인 그 워렌 버핏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가가지고 여러분이 나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 나한테 이름을 대면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힐 수 있다. 음. 그만큼 한 사람이 누군가를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네. 자기가 그랬듯이 어. 버핏도 그랬거든요. 자기 스승을 처음에 거대하다 따라했거든요. 음. 그렇게 했듯이 음. 나중에 청출어람이 되지만 음흠. 됐듯이 그 사람을 그 삶의 중요한 어떤 뭐 자양분이라고 그러나 그런 밑거름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한국 테니스국 업체의 에피소드에 되게 놀랐던 거는 단순히 확실히 좋은 것에 대한 모방일 뿐 아니라 사실 그 아침조의 대부분의 다 직장인들은 머리가 싫어했죠. 띠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에서도 자기 조직에 맞게 그것을 그쵸. 창조적으로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한 스푼 더 들어간 거죠. 그쵸. 그 능력까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새삼 인상 깊게 들립니다. 그리고 세멀튼이 그 소매업을 하기 전에 음. 군대 생활을 하거든요. 그 군대에서도 소매업에 관한 책을 도서관 책 거의 다 읽었어요. 소멸 위해 태어난 남자였어.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뭐 소매업을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하게 됐지만 그 소매업에 대한 굉장한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일론 머스크를 우리 처음에 다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은 되게 충동적이고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돈 가지고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전공과 상관없는 것도 막 논문 읽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런 뭐 태양광 같은 거 논문 어. 박사학위 논문을 책 읽듯이 읽었대잖아요. 그 월터 아이작슨의 그 네. 편집본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공통점이다라는 걸 다시 예. 한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샘 월튼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그의 이때 경영 방식을 보면 인간적인 것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예. 이제 잡아내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강점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세멀튼은 음. 하여튼 뭐 본인이 음. 현장 중심이었고, 이게 뭐냐면은 고객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어요. 동료들 그걸 굉장히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초기 멤버들도 본인이 직접 다 스카웃을 했었고, 음흠. 스카웃을 했고, 그 자기 기질과 비슷한 사람들을 했었고, 그래서 초기에 왔던 멤버들은 다 부자가 엄청 됐죠. 예, 아쉽네요. 월마트 주식 때문에. 어. 주식 때문에 부자가 됐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으로 그 물류 관리도 했지만 인공위성으로 세멀튼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회사의 주요 메시지에 대해서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또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월마트는 세멀튼이 있을 때는 실적을 다 투명하게 다 공개했었어요. 직원들한테 음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직원들과 회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뒀던 경영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경영진이라든지 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자신 있는 어떤 예. 경영 방식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나 자신 있어.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회사가 이제 성장하고 나면 음. 초기에 창업자와 같이 일했던 세대와 지금은 음. 이제 또 전문 경영에 일하는 아. 세대니까 샘월튼 가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그 회사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관여인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옛날만큼은 그 샘월튼 막 창업자만큼 또 이렇게 다르진 않겠죠. 그렇죠. 모든 기업 문화는 예, 뭐 모든 기회. 창업자의 기업 문화가 유지되진 않겠지만 DNA는 남아서 그쵸. 월마트의 성장에 예. 기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 시각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예. 일반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여기서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일반 직장인이 배울 만한 점 없을까요? 지금 사실 처세술 같은 거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예. 한 가지만 우리 팁을 주시고. 그 샘월튼이 네, 사고방식을 하나 전해주시죠.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인생을 회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좌서전을 어떤 기자와 같이 그 존 휴이라는 그 포춘인가 포브스의 기자가랑 같이 이제 책 작업을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딱 10가지로 딱 압축이 되더라. 10가지?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것도 자서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뭐 한 끝에 마지막 거 한 3가지 정도를 네. 말씀드리고 전해 싶은데, 주시죠. 고객의 기대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줘라. 기저 효과를 좀 낮추겠군요. 참 네. 이 규칙 9번인데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비용 관리에 더 집중해라. 이건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저비용 구조를 가지고 나면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너무 저임금에 기반하면 안 되지만 회사가 이제 비용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항상 위기에 강해요. 그래서 이제 위기 시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비용을 난삽하게 쓰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그다음에 샘월튼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그 비즈니스 규칙 10번째였는데 뭡니까? 시류를 거슬러 움직여라. 쉽지 않네요. 네, 어렵죠. 네.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가라. 관습적인 지식들을 무시하라. 만약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활동 범위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을 손흔들어 세워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비해라. 네. 살아오는 동안 그 어떤 말보다 자주 들어온 말이 다음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오는 동안 그 어떤 말보다 자주 들어온 말이 다음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즉 인구 5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에서는 할인점이 오랫동안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을 깨버렸죠. 네, 그래서 성공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면 변화는 우리가 수용하거나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는 수용하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냐면 변화와 신념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샘월튼 같은 사람이 정말 성공한 기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때 정말 테니스 공 하나를 보러 와서 그 구호를 외치는 걸 보고 배워간 것처럼, 그걸 자기는 회사의 문화에 접목시켰던 것처럼, 이 배움에는 신념이 개입돼서 덜 개입돼야 돼요. 똥꼬집 부리지 말라는 거군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신념의 재단을 사람은 먼저 배우려기보다, 저도 그렇지만 비평가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영화 평론가예요. 정치 평론가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런 것처럼 네. 이제 평론은 쉽지만 이거는 누구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도 있죠. 그죠? 평론가들 말 듣지 마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샘월튼처럼 변화를 수용을 하고 거기서 학습하려는 자세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좀 우리가 샘월튼의 삶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샘 월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거기서 배워야 할 점 콕콕콕콕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경제적 본능, 우리 부자의 본능을 일깨우는 시간 슈퍼리치만 하는 계산법이라는 시리즈 두 번째 샘 월튼에 대해서 우리 이상건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찐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패턴을 좀 읽어주시러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